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주말 이동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보면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은 연이틀째 500명대를 보이고 있고요. 과거 1000명대를 보였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까지 일주일 평균은 아직 600명대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확진자 규모인 500명대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되거든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겨울철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여전히 집단 감염이 지속이 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유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 요소는 남아 있고요. 이외에도 2.5단계 또는 2.5단계 이상의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조치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은 방역에 있어서의 균열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K-방역의 핵심 요소가 무엇보다도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예. 네,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어떤 방역 조치 형평성 문제에 따른 어떤 방역의 균열 요소 같은 경우가 가장 위험한 향후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감소세를 보이면서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은 맞지만 서울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연장 조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황이 아직까지도 2.5단계에 해당되는 규모고요. 2.5단계면 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자 등 대부분 취약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더 감소해서 300명대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2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금지 형평성 논란 등이 발생을 하면서 이번 주 주말에 단계별 완화 조치 취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방역에 있어서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단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 조치에 대한 또 보완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나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개인 간의 모임이나 약속은 계속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백신 접종이 앞으로 관건인데요. 우리나라가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9월에 마치고 11월에는 집단 면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보면 물량과 접종 속도로 볼 수 있는데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구매 계약이 완료된 건이 한 4천만 명분 정도 되고 추가로 얀센이나 노바백스 등이 또 공급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물량 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관건은 접종 속도거든요.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배포 물량 대비 한 30% 정도만 접종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만큼 속도가 느린 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배포 물량 대부분을 소비를 했고요. 접종률이 인구 대비 20%를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극명하게 차이 나는 이러한 두 가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의료 시스템과 의료기관 접근성 때문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가 규모는 작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는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일단 접종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이스라엘과 비슷하거나 훨씬 더 낮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충분히 접종 속도가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2월 달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에 잘 계획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해외 사례를 보면 접종 속도가 더디거나 유통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은 제가 보는 면에서는 형평성하고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형평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그 형평성이거든요. 예. 일단은 접종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접종 대상자가 확정이 돼야 되고요. 그 선구매 물량들도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접종 대상자의 수보다는 적은 물량이 만약에 공급이 될 경우에 이 우선 접종 대상자를 어떻게 세분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가령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80세 이상, 그 다음에 70세 이상, 그 다음에 물량이 충분하면 60세 이상 이렇게 확장하는 방향으로 그룹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일단 수도권과 지자체들로 나누었을 때 우선 접종 대상자들이 순위에 밀리지 않게 그러니까 수도권 먼저 공급이 된다든가 아니면 일부 지자체들이 우선 접종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든가 이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실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량이 확보되더라도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께서 상당한 비율이 이제 백신 접종을 좀 상황을 지켜보고 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러한 부분에는 안전성, 그러니까 그 부작용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그런데 예. 일단 신속한 승인도 중요하지만 승인 과정에서 안전성과 관련된 어떤 전문가 의견이 차이나 논란이 있으면 이 부분을 보건당국이 국민들께 진실성 있는 설명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실제로 집단 면역, 그러니까 접종 속도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다음으로는 국내 항체 치료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임상 2상 결과가 나왔는데 회복 기간은 며칠 단축이 되고 또 중증 악화 가능성은 54%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셀트리온의 국내 임상 2상 결과까지만 보면 일단은 고무적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327명에 대한 임상 2상 결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상자 수가 좀 적다라는 부분이고 현재 나온 결과는 제약사 측에서 제공한 결과, 그 종합적인 결과거든요. 아직 세부적인 결과들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아직 논문으로 게재된 부분은 실제로는 임상시험 결과가 아니라 과거에 그러니까 실험실상에서의 연구 결과와 동물 실험까지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상시험에 대한 어떤 자세한 결과들이 실제로 확인이 가능해야지만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앞서 승인된 일라이릴리나 리제네론사의 항체 치료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생각보다는 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적용을 했을 때 어떨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계속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